안녕하세요, 히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당신 눈에만 보이는 기적 중 한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나무 이야기. 저 먼 숲속에 작고 귀여운 전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전나무는 햇볕이 잘 들고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다. 주위에는 훨씬 큰 소나무들과 가무비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 키 작은 전나무는 그들처럼 쑥쑥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했다. 전나무는 따뜻한 햇볕과 신선한 공기에는 관심도 없었고 농가의 아이들도 안중에도 없었다. 아이들은 산딸기를 따러 숲 근처에 몰려올 때면 전나무가 있는 곳으로 쫑알거리며 수다를 떨었다. 종종 아이들은 딸기를 단지 하나 가득 담거나 지푸라기에 담아 작은 전나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어쩌면 이렇게 작고 귀여울 수가 있지? 하지만 그 말은 전나무 맘에 들지 않았다. 이듬해 키 작은 전나무는 벌써 한 뼘 자랐고 그 이듬해에는 다시 한 뼘이 더 자랐다. 전나무의 경우 새로운 가지가 얼마나 생겼는지 세어보면 금세 정확하게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나도 다른 나무들처럼 조금만 더 컸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가지를 넓게 쫙 뻗을 수도 있고 저 먼 세상을 내다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새들이 내 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고 폭풍이 휘몰아치면 다른 나무들처럼 우아하게 몸을 숙일 수 있을 텐데. 전나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따스한 햇살도 새들과 아침 저녁이 지나가는 붉게 묻은 구름들도 전나무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겨울이 되어 사방을 온통 눈부시게 할 정도로 새하얗게 눈이 내리면 종종 토끼가 키 작은 전나무를 찌어 넘어갔다. 하지만 겨울이 두 번 지나고 세 번째 겨울이 왔을 때 전나무는 토끼가 주위를 돌아서 갈 정도로 이미 훌쩍 커 있었다. 쑥쑥 무럭무럭 자라라. 어서 자라. 나이를 먹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지. 전나무는 생각했다. 늦가을이 되면 벌목꾼들이 나타나 키가 제일 큰 나무들 중 몇 그루를 베어간다. 매해 그런 일이 되풀이된다. 그럴 때면 이제는 제법 하늘 높이 자란 젊은 전나무는 벌벌 떨며 전율을 느꼈다. 쿵쾅 우지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무들이 땅에 쓰러졌다. 가지가 잘라나간 나무는 완전히 발가벗은 것처럼 보였고 더욱 길고 가늘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 나무들은 다시 되돌아오지 못했다. 그 나무들이 수레에 실리면 말이 수레를 끌고 숲 밖으로 사라졌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저 나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듬해 봄, 제비와 황새가 찾아들었다. 전나무는 물었다. 그 나무들이 어디로 실려가는지 너희들은 모르니? 너희들 그 나무들을 만난 적은 없어? 제비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황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봤어, 확실해.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배들을 많이 봤어. 배에는 커다란 돛대가 달려 있었어. 그 나무들이 돛대였을 거야. 소나무 냄새가 났거든. 나는 여러 번 인사를 했어. 그 나무들 정말 아주 멋있었어. 아주 멋있었다고. 나도 바다를 건널 정도로 그렇게 키가 컸으면 좋았을 것을. 바다는 어때? 뭐하고 비슷해? 그건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 황새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날아가 버렸다. 아직 젊은 걸 기쁘게 생각해. 내 나이 아직 청춘인 내 삶을 즐기라고. 햇살이 말했다. 바람이 전나무를 가볍게 스쳐 지나갔고 이슬은 전나무의 눈물을 뿌려주었다. 하지만 전나무만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자 제대로 크지도 않은 아주 어린 나무들이 잘려나갔다. 평온한 휴식보다는 숲을 떠나 먼 곳으로 가기만을 바라는 전나무처럼 어린 나무들이었다. 숲에서 가장 예쁜 어린 나무들은
가지가 잘리지 않은 채 말이 끄는 수레에 실려 숲에서 나갔다. 저 어린 나무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쟤네들은 나보다 크지도 않은데. 물론 심지어 더 작지. 그래서 가지가 잘리지 않은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전나무는 궁금했다.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는 알고 있어. 참새들이 제잘거렸다. 저 아랫마을에서 창문을 통해 봤어. 우리는 그 나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어. 그 나무들은 화려하고 멋진 나무가 되었어. 창문가에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글쎄 그 나무가 따뜻한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 아주 멋진 물건과 황금 사과와 과자와 장난감 그리고 수백 개의 촛불들로 장식되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전나무는 가지를 흔들며 물었다. 더 이상 보지 못했어. 하지만 정말 아주 훌륭했어. 그러자 전나무가 환호성을 지르며 말했다. 나에게 그런 화려한 모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까? 그게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멋있겠는걸?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야. 크리스마스라면 좋을 텐데. 이제는 너도 제법 커서 지난번 잘려나간 나무들만큼이나 자랐다고. 수레에 실려가 화려하고 멋진 물건들로 장식되어 따뜻한 거실에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고 나면 더 훌륭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장식할 거야. 틀림없이 더 화려하고 멋지게 될 거야. 그러나 현실은 괴롭다. 그렇게 되고 싶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못하겠어. 기쁘게 생각해. 이 숲속에서 풋풋한 내 삶을 즐기라고 공기와 햇살이 말했다. 하지만 전나무는 조금 더 기쁘지 않았다. 전나무는 자라고 또 자랐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전나무는 푸르렀다. 짙푸른색을 자랑하며 그렇게 서 있었다. 전나무를 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정말 예쁜 나무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자 전나무는 다른 나무들 중 제일 먼저 베어졌다. 도끼가 골수까지 깊게 박혔다. 전나무는 신음소리를 내며 땅에 쓰러졌다. 전나무는 고통을 느끼고 기절했다. 어떤 행복도 생각할 수 없었다. 단지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하늘 높이 솟아있던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다. 물론 전나무는 잘 알고 있었다. 정든 옛 친구들, 전나무 주위를 에워싼 작은 덤불과 꽃들, 그리고 새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여행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전나무는 마당에 도착해 다른 나무들과 함께 내려질 때 비로소 의식을 되찾았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 정말 훌륭하군. 다른 건 필요 없어. 정장 차림의 하인 2명이 와서 전나무를 크고 화려한 홀로 옮겼다. 주위 벽에는 초성화들이 걸려 있었고 커다란 난로 옆에는 몸통에 사자가 그려진 중국식 꽃병이 있었다. 흔들의자와 비단 커버가 씌워진 소파, 커다란 테이블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은화로 만홀더는 거뜬히 나갈 값비싼 그림책들과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다. 전나무는 모래가 가득 채워진 통 속에 세워졌다. 하지만 통은 녹색 천으로 둘러싸여 커다란 형형색색의 양탄자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통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전나무는 떨고 있었다. 과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하인들뿐만 아니라 시녀들까지 전나무에 달라붙어 가지를 쳐서 손질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여러 가지 색종이를 잘라 만든 작은 그물들을 매달았다. 모든 그물마다 사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황금 사과와 호두들이 딱 달라붙은 매달려 있었고 100개도 넘는 빨갛고 파랗고 하얀 촛불들이 나뭇가지에 붙어 있었다. 이제까지 전나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형들이 푸른 전나무 가지 사이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고 제일 꼭대기에는 황금별이 반짝반짝 빛났다. 정말 아름다웠다.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화려했다.
오늘 저녁에 이 나무에 초에 불을 밝힐 거야. 모두가 말했다. 그러자 전나무는 생각했다. 오, 어서 저녁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초에 불이 켜지겠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나무들이 숲에서 와서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참새들이 창밖으로 날아오겠지? 난 여기 이 자리에 박혀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이렇게 장식된 채 서 있게 되겠지? 하지만 너무 간절히 생각했더니 껍질통이 났다. 전나무에게 껍질통은 사람의 두통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이제 초에 불이 밝혀졌다. 그 우아함이란, 그리고 또 얼마나 화려하던지. 전나무는 온 가지를 부르르 떨었다. 그랬더니 몇 개의 뾰족한 잎이 초에다 불부터 타고 말았다. 하느님 맙소사. 한 시녀가 소리치며 얼른 불을 껐다. 이제 전나무는 결코 떨어서는 안 되었다. 얼마나 놀랐던지. 전나무는 자신을 꾸미고 있는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잃을까봐 걱정되었다. 전나무는 놀라울 정도로 화려했다.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달려와 나무를 밀어 넘어뜨리려는 듯 몰려들었다. 나이든 어른들은 의젓하게 그 뒤를 따라 들어왔고, 들어왔다.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아주 잠시였다. 이내 아이들은 다시 환호성을 질렀고 그 소리가 메아리쳤다. 아이들은 전나무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었고 차례로 선물을 나무에서 땄다. 도대체 쟤네들이 뭘 하려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전나무는 생각했다. 초가 나뭇가지까지 거의 다 타내려가 사람들은 촛불을 껐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과자를 모조리 따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전나무의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았다. 나무 꼭대기의 황금별이 천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아이들 때문에 분명 전나무는 전복되었을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이리저리 춤을 추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전나무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오직 유모만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나뭇가지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녀 역시 배터리는 무화과나 사과가 있지 않나 해서 살피는 것뿐이었다. 이야기해주세요.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아이들은 어떤 빵딸보 아저씨에게 나무가 있는 쪽으로 잡아 끌며 말했다. 아저씨는 전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했다. 나무 아래 앉아 있으니 잘만 들으면 나무도 교훈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야기를 딱 한 번만 해줄 거야. 입에 대 앞에 대 이야기를 들을래? 아니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왕 위에 올라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글룸페둠페 이야기를 들을래? 택하거라. 입에 대 앞에 대 이야기요. 몇몇 아이들은 소리쳤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소리쳤다. 글룸페둠페 이야기요. 어찌나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지르는지. 전나무만이 조용히 서서 생각했다. 내가 끼어들면 안 되겠지. 에이, 끼어들고 싶지도 않아. 전나무의 역할은 끝났다. 전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아저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왕 위에 올라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글룸페둠페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외쳤다. 어서 이야기해주세요. 어서요. 아이들은 입에 대해 앞에 대해 이야기도 듣고 싶었지만 글룸페둠페 이야기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숲에 있을 때 새들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글룸페둠페는 계단에서 떨어졌는데도 공주와 결혼을 했다고? 아, 그래. 세상은 그런 거구나. 전나무는 그 이야기가 실제일 거라 여겼다. 이야기꾼이 아주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 누가 알겠어. 혹시 나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공주와 결혼하게 될지. 전나무는 내일도 역시 촛불과 장난감과 황금과 과일들로 치장될 것을 고대했다. 내일은 절대로 떨지 말아야지. 나의 화려함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 거야.
내일 클론페든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게 되겠지? 어쩌면 이베데 아베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지 몰라. 전나무는 깊게 생각에 잠겨 밤을 지냈다. 다음날 아침 하인들과 하녀들이 거실로 들어왔다. 드디어 새 옷을 입을 시간이군. 전나무는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나무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 계단을 오르더니 다락방으로 가져가 캄캄한 구석에 세워두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지? 도대체 여기서 어쩌라는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전나무는 벽에 기대서 한참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며칠 밤과 낮이 지나자 전나무는 이제 그 생각을 충분히 해보았고 여겼다. 마침내 누군가 올라와서는 커다란 상자 몇 개를 구석에 놓았을 뿐이었다. 전나무는 구석에 숨겨져 사람들에게 잊힌 것 같았다. 아, 지금은 추운 겨울일 거야. 땅은 꽁꽁 얼어붙어 눈으로 뒤덮여서 나를 땅에 심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 아마도 내년 봄까지 이 보호소에서 기다려야 해. 얼마나 세심한 배려인가. 인간들이란 참으로 친절해. 단지 이렇게 깜깜하고 끔찍하게 외롭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는 작은 토끼 새끼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어. 숲에 있을 때 눈이 와서 쌓이고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갈 때면 정말 즐거웠는데, 물론 토끼 녀석이 나를 뛰어넘어가긴 했지만, 그래, 그땐 정말 기분이 나빴어. 하지만 이곳은 정말 지독하게 외로워. 전나무는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찍찍거리며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왔고, 이내 다른 한 마리가 뒤따라 나왔다. 생쥐들은 전나무에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전나무 가지에 몸을 기댔다. 여기는 엄청나게 추워. 그렇지 않으면 머물기에 정말 둘도 없이 훌륭한 곳인데. 그렇지 않아요, 전나무 할아버지? 생쥐들이 말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야.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나무가 말했다. 어디에서 왔는데요? 뭘 알고 계시죠? 생쥐들은 엄청난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땅에 있는 아주 멋진 장소에 대해 우리에게 좀 들려주세요. 그곳에 가보셨나요? 치즈가 있고 천장에 햄이 달려있는 음식물 저장 창고 가보셨어요? 수지 양초에 불빛이 넘실대고 배고파서 홀쭉한 채로 들어갔다가 배가 불러 뚱뚱해져서 나오는 그런 곳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곳은 모르지. 하지만 햇살이 비치고 새들이 노래하는 숲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전나무는 생쥐들에게 젊은 시절 숲에서 경험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생쥐들은 그런 이야기는 생전 처음이라 아주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었다. 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니 정말 행복하겠다. 맞아. 전나무는 그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 정말 즐거운 나날이었어. 게다가 전나무는 과자와 촛불들로 장식되었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와, 정말 행운하셨군요, 전나무 할아버지. 생쥐들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늙지 않았어. 그해 겨울 난생 처음으로 숲을 벗어났지. 나는 한창 나이였어. 제법 크기도 컸고. 할아버지, 이야기 정말 굉장해요. 생쥐들은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는 전나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다른 생쥐 4마리를 더 데리고 나타났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시절이 더욱더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 정말 행복한 시절이야. 행복한 시절이 다시 찾아올까? 그런 시절이 다시 내게 찾아와 줄까? 클룸페둠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도 공주와 결혼했어. 나도 공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전나무는 생각했다. 그때 전나무에게 숲에 사는 정말 공주 같은 작은 자작나무 한 그루가 생각났다. 클룸페둠페가 누구야? 생쥐들이 물었다. 전나무는 그 이야기를 생쥐들에게 해주었다. 전나무는 자신이 들었던 그대로 생각해낼 수 있었다.
생쥐들은 기뻐서 거의 전나무 꼭대기까지 뛰어올랐다. 다음날 밤에는 더 많은 생쥐들이 몰려들었고 일요일 저녁에는 커다란 집쥐 2마리까지 왔다. 하지만 집쥐들은 그 이야기가 재미없다고 말해 생쥐들을 슬프게 만들었다. 하지만 집쥐들은 그 이야기가 재미없다고 말해 생쥐들을 슬프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생쥐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이제는 재미없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른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집쥐들이 물었다. 다른 이야기라고? 나는 이 이야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저녁에 들었어. 물론 그 당시에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전나무가 대답했다. 그건 아주 최고로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예요. 베이컨이나 수지 양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음식물 저장 창고 이야기는요? 없어. 전나무가 말했다. 자, 그럼 고마웠어요. 집쥐들은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다. 마침내 생쥐들마저도 떠나고 전나무만이 홀로 남아 한숨을 내쉬었다. 고명랑한 생쥐들이 내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에 푹 빠져있던 모습은 정말 귀여웠는데 이제는 다 가버렸구나. 하지만 이 다락방에서 다시 나가기만 하면 새로운 기쁨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생기지? 하지만 곧 그 일이 생겼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올라와 다락방을 뒤적거렸다. 상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전나무는 밖으로 끌려나갔다. 사람들은 전나무를 아주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내 하인들이 다가와 희미하게 한낮의 빛이 비치고 있는 계단 쪽으로 전나무를 끌고 갔다. 이제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군. 전나무는 생각했다. 전나무는 신선한 공기와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며 마침내 마당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전나무가 눈여겨볼 새도 없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주위에는 전나무가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곳들이 많았다. 마당 가까이에 있는 정원에는 꽃이 만발했다. 키 작은 울타리 너머로 신선한 장미향이 풍겼다. 보리수 나무에도 꽃이 활짝 피었고 제비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제잘거렸다. 지지배배 드디어 나타나셨다. 하지만 그건 전나무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 야호, 이제 나는 살았다. 전나무는 가지를 쭉 뻗으며 환호했다. 그러나 전나무가 다락 구역진 곳에 있는 동안 가지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가지 사이에는 잡초와 쐐기풀이 자라 있었다. 황금별은 아직 나무 꼭대기에 꽂혀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당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나무 주위를 돌며 춤추고 기뻐했던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다. 꼬마들 중 한 녀석이 전나무에게 달려들어 별을 뽑아버렸다. 봐, 어떻게 저렇게 흉측한 나무가 별을 꽂고 있을 수 있겠어? 그 녀석은 큰 소리로 말하고는 장마시는 발로 전나무 가지를 짓밟아 부러뜨렸다. 전나무 가지를 짓밟아 부러뜨렸다. 전나무는 정원에 핀 만발한 꽃들과 신선함을 음미했고 자기 자신을 살펴본 후 차라리 캄캄한 다락방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전나무는 싱싱했던 젊은 시절과 즐거웠던 크리스마스 이브를 생각했고 클론페든페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했던 생쥐들을 떠올렸다. 이제 다 끝났다고. 즐길 수 있을 때 내 삶을 즐겼어야 하는 건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가엾은 전나무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인 하나가 전나무를 작은 토막으로 자른 다음 다발로 묶었다. 전나무 다발은 커다란 가마솥 밑에 활활 타올랐다. 전나무는
한숨을 쉬었다. 한숨을 쉴 때마다 총을 쏘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달려와 불 앞에 앉아 가만히 들여다보며 탁탁 하고 소리쳤다.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전나무는 숲에서의 여름날과 별이 반짝이던 겨울방을 생각했고 크리스마스 이브와 자신이 들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동화였던 글룸페둠피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전나무는 불에 타 사라졌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그중 제일 어린 꼬마 가슴에 전나무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저녁에 품었던 황금별이 달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다. 전나무의 인생도 끝났고, 전나무의 일생도 끝났고, 전나무의 이야기도 끝났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끝나는 것이다.